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회사에서는 퇴직했지만 집에서는 퇴직하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면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그의 하루는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그는 30해 넘게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1989년에 입사해서 2022년에 퇴직했으니 정확히 33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늘 같은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정류장에서 7시 10분 버스를 타고 회사 앞에서 내려 8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컴퓨터를 켜고 커피 한 잔을 타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3년 동안 거의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정년까지만 채우면 그땐 좀 쉬어도 되겠지.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야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하고 휴가도 아껴가며 33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퇴직 전날 회사에서 작은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고 팀장이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33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3년. 그 긴 시간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양복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걸 안 입어도 되는구나.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알람을 껐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자는 밤이었습니다. 은퇴 첫날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이미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맞다. 이제 출근 안 해도 되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은퇴했구나. 이제 회사 안 가도 되는구나. 아, 좋다. 그는 이불 속에서 괜히 한 번 더 뒤척였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라는 묘한 해방감이 있었죠. 창밖을 보니 맑은 날씨였습니다. 오늘 뭐 하지? 운동이라도 할까? 아니면 책이라도 읽을까? 머릿속으로 하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감은 딱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보,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났어? 그는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어. 잠시 정적. 그리고 이어진 말. 그럼 잘 됐다. 시간 있으니까 장 좀 같이 보러 갈래?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늘 쉬려고 했는데. 하지만 괜히 첫날부터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응, 그래. 몇 시에 갈까? 10시쯤 나가자. 그렇게 은퇴 첫날의 첫 일정은 마트였습니다. 마트에 도착하니 평일 낮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주부들이거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시간대 사람이 됐구나. 카트를 밀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익숙하게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이거 들어줘. 저기 가서 휴지 좀 가져와.
이거랑 저거 중에 뭐가 나을까? 그는 고분고분 아내를 따라다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였습니다. 벌써? 아침에 일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은행 좀 다녀올 수 있어? 응? 은행? 응. 통장 정리 좀 하려고. 내가 가려다가 당신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야. 아, 그래. 리모컨을 내려놓고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은행에 가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74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58번.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통장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이제 정말 쉬어야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 뉴스는 처음 봤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 시간에 뭐 했지? 회의하거나 보고서 쓰거나 그랬겠죠. 잠깐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보, 택배 온대. 받아줘. 아내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응. 그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박스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을 하고 박스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뭐가 이렇게 무거워? 아, 그거. 생수야. 생수 박스를 부엌 한쪽에 내려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는 이미 많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채널을 또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졸음이 왔습니다. 잠깐만 눈 붙이자. 눈을 감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깨워서 미안한데 이것 좀 같이 봐줘. 눈을 떴습니다. 뭔데? 세탁기가 이상해. 물이 안 빠져. 같이 세탁기를 봤습니다. 배수구를 확인하고 필터를 청소했습니다. 다시 돌려보니 잘 됐습니다. 다행이다. 고마워. 그는 다시 소파로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간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응, 당신 있으니까 든든하네.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인데 왜인지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좀 쉬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소파에 앉으려 하면 여보, 우체국 좀 다녀올래? 뉴스를 보려 하면 이거 좀 같이 봐줘. 커피를 마시려 하면 동사무소 좀 다녀와 줄래? 그는 점점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신분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예전에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바쁘니까 내가 할게. 당신 피곤할 텐데 쉬어. 회사 일 힘들지? 신경 쓰지 마.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 있잖아.
시간 있으면 부탁할게. 당신이 가는 게 낫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자동으로 가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으로 하루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처럼요. 오늘은 오전에 아내 병원 동행하고 점심 먹고 은행 가서 서류 제출하고 오후에는 집에 있어야지. AS 기사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루 일정이 짜졌습니다. 은퇴 2주 차 옛날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은퇴 생활 어때? 응, 뭐. 부럽다, 진짜. 맨날 쉬지?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나 회사 안 다니는데 더 바쁘다. 뭔 소리야? 진짜야. 하루 종일 여기저기 심부름하고 다녀. 집사람 시키는 거 하냐? 응, 뭐. 그래도 좋잖아. 출근 안 해도 되고. 전화를 끊고 나니 웃음이 조금 씁쓸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면 퇴근이라도 있었는데 집에는 퇴근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대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가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몇 동 사세요? 103동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105동이고요.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최근에 은퇴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저요? 아침에 등산하고 점심 먹고 경로당 와서 바둑 두고 그럽니다. 아, 시간 많으니까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은퇴 생활. 그런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산책. 그래. 저녁 먹고 동회의 가야 돼. 동회의? 응.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 모인대. 내가 가야 돼? 당신이 가는 게 낫지. 나는 여자들 모임 있어. 아, 저녁을 먹고 동회의에 갔습니다. 아파트 주민 20명쯤 모였습니다. 주차 문제로 1시간 넘게 회의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9시였습니다. 회의 어땠어? 별거 없었어. 그래도 가줘서 고마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은퇴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더 바빴습니다. 회사 일은 없지만 집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옛날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들 은퇴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모여서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희들 요즘 뭐하고 지내?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골프 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등산 다녀. 주 3회.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낚시질 하고 다녀. 다들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야, 너는? 나는 집에서 이것저것 하고 다녀. 뭘? 집사람 부탁하는 거 처리하고 그러지 뭐. 공처가네. 친구들이 웃었고 그도 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을 가져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나 오늘 등산 간다고 하면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나 낚시 간다고 하면 집에 AS 기사 온다고 말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한테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기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말을 꺼냈을 뿐이었죠.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투덜거렸다가 서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은퇴인가? 아니면 재택근무인가? 회사는 안 가지만 퇴근은 없는 그런 생활.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를 필요로 했던 건 일이었고 지금 아내가 그를 필요로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걸요. 회사에서는 누구든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퇴직하고 나서도 회사는 잘 돌아갔습니다. 후배가 그의 자리를 채웠고 일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은행 좀 다녀와줘라고 할 때 그건 단순히 은행 업무를 처리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짐을 나눠주고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라는 그 말도 단순히 일손이 늘어서 편하다는 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네. 회사에서는 인사팀에서 보낸 감사패 하나로 33년이 정리됐지만 집에서는 매일매일 그의 존재가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더라.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부탁해서 미안해.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나쁘진 않네. 아내는 잠깐 그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 미소 하나에 그는 하루의 피로가 조금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등산 좀 다녀도 될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취미 생활 해야지. 그럼 목요일마다 아침 일찍 다녀올게. 그래, 그러면 목요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작은 균형이 잡혔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자기 시간을 갖고 나머지 날들은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나누는 것. 완벽한 은퇴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 출근은 없지만 역할은 남아있고
월급은 없지만 필요한 자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회사 다닐 땐 늘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좀 편해 보여.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회사 다닐 때처럼 쫓기지는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덜했고 잠은 더 잘 잤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퇴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체크하고 아내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자식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덜 벌지만 더 행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집에 있으니 더 바빠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내나 남편이 이것저것 부탁한다고 속상하신가요? 그래도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그건 아직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르니까요. 회사에서는 퇴직했지만 가정에서는 아직 현역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축복이니까요. 지금까지 남몰래 듣는 이야기 정미숙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